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근 방송의 이춘근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업가 정신에 관한 제2회차 강의로 벤처기업의 이해와 성공적인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기업가 정신 사례로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과 창업 형태 그리고 벤처기업의 이해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의 사전적 의미를 본다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업의 설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창업자가 기업을 새로 설립해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창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경영 자원을 동원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혹은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 회사를 새로 만드는 일입니다. 또는 창업은 사업을 창조하는 것으로 경영 목적과 계획하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체 또는 시스템인 기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부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인 사람, 기계, 공간 그리고 원료 등을 체계적으로 결합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창업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업을 시작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기반의 벤처기업, 지식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1인 창조기업, 새로 생계를 위해서 시작하는 외식업, 소매업, 유통업 등이 전형적인 창업의 유형들입니다. 창업은 창업의 형태에 따라서 벤처기업, 소호, 1인 창조기업,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첨단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창조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창업 형태이고, 소호는 집이나 작은 사무실에서 정보나 지식 그리고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작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1인 창조기업은 자신의 경험, 기술 등을 통해 보다 창조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집약적 기회형 1인 창업이고, 소상공인은 외식업, 소매업, 유통업 등 규모가 작은 점포 형태의 창업이며, 프랜차이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서 동일한 이미지를 갖고 사업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창업 절차는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제조업 창업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 예비 단계, 회사 설립 단계, 회사 운영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창업합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의 이해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의미는 벤처와 비즈니스의 합성으로 모험적 사업이나 기술 집약적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둔 기업을 의미합니다. 벤처기업이란 대개 위험성이나 모험성이 있지만은 사업이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신사업자, 기술 집약적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0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해서 벤처기업의 정의와 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신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 기업가 정신이 강한 기술 창업인 또는 기존 기업인이 창업 또는 점진적 기술 축적을 통해서
위험 부담은 높지만은 성공 시 기대 수익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라고 정의합니다. 보통 벤처기업은 소수의 핵심 창업자가 기술혁신 아이디어의 개발과 상업화를 기본 동기로 하여 설립한 업체 또는 연구개발을 강조하거나 기술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이용하는 데 중점을 둔 회사 등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특성은 주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에 두고 고위험, 고수익의 구조를 갖습니다. 특히 기업가 중에는 고학력자가 많고 경영 전략이 시장 지향적이고 성장 속도가 빠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기술 기반의 강화 및 기술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신규 고용 창출, 수입 대체 효과 및 수출 정대에 따른 국제 수지 개선, 생산성 효과,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벤처기업의 창업 형태를 벤처캐피탈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독립형, 전문형, 합작형, 복합형, 도입형, 분리형, 벤처기업 등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포괄적 측면 및 규모면에서 보면은 일반 중소기업과 비슷한 측면이 있으나 내용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상, 법률상의 규정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벤처 창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벤처 창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강화되고 있고 창업 열기도 점점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벤처 창업 기업이 생존 경쟁력을 갖춰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벤처 창업 기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벤처 창업 기업의 성공을 위한 생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역량과 차별화 전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요인으로 기회 발견과 기회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창업 행동도 중요성을 갖습니다. 전체적으로 벤처 창업 성공 요인으로 창업가 정신이 가장 중요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혁신성과 경제성, 기술성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위 요인에서의 창업가 정신에서는 창업자의 역량, 혁신성에서는 긍정적 창업 동기, 기술성에서는 창조적 기술 활용이, 경제성에서는 기술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지원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 창업에서 가장 요구되어 왔던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이 벤처 창업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업의 시작을 알리는 창업 정신으로서의 창업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자로서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독자적 기술 역량을 가지고 창업에 임할 때 지속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벤처 창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란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나타내는 21세기 신조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개발형 기업, 기술 집약형 기업, 모험기업, 위험기업 등으로 불리어집니다. 벤처기업협회는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는 신생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은 소수의 기술 창업인이 기술 혁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서 설립한 신생 기업이라 불리며 높은 위험 부담이 있으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 이익이 예상되는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에 의해서 주도된다고 봅니다. 최근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많은 대기업이 참여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본 투자가 이루어져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벤처기업은 그만의 특성과 본질, 신기술적인 면에서 다른 벤처기업보다 우수하고 좋은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벤처기업은 단지 기술만으로 승부하는 기업보다는 기존의 기술의 유지 보완과 끊임없는 아이디어 및 신기술 개발 의지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규모에 따른 체계를 잡아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의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미래를 향한 많은 투자와 흐름을 이뤄갈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랩 창업자 빌 그로스는 현 세기의 가장 뛰어난 기업가 중 한 명입니다. 빌은 자신이 만든 아이디어랩의 125개 창업 기업과 그의 주변에 창업한 125개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조사해 얻은 중요한 5가지 핵심 성공 요인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그가 생각했던 성공의 순서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이디어입니다. 제품 아이디어는 얼마나 새로운가? 기존 제품보다 10배 이상 좋아졌는가? 아이디어에 고유한 진리가 있는가? 이미 주변에 비슷한 제품이 나와 있지 않는가? 누구와 경쟁해야 하는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팀과 실행단입니다. 창업팀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얼마나 효과적이며 얼마나 유연하게 적응할 수가 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수익을 만들 비즈니스 모델은 독특한가, 모델이 명확한가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넷째는 자금 조달인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자금 조달이 충분치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한가, 펀딩에 성공할 수 있는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다섯째, 타이밍인데 제품 출시가 너무 빠르지 않는가 또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출시에 문제점은 없는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빌 그로스가 뽑은 250개 회사들 중에서 각 카테고리의 10개 기업을 뽑았고 이들 중 5개 회사는 수십억 달러의 기업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성공하리라고 믿었던 5개 회사는 충분한 자금 조달, 훌륭한 팀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타이밍이다라고 했습니다. 타이밍은 제품 출시의 타이밍이 가장 중요했다고 답한 250개 기업 CEO가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2번이 창업팀의 능력으로 32%, 또 아이디어 참신성과 진실성은 28%, 비즈니스 모델은 24%, 자금 조달은 14%로 가장 낮았습니다. 자금 조달은 창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벤처 캐피탈사들은 크게 실망시킨 답이 나왔습니다. 창업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자금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창업의 달인인 빌이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돈이 없어도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크라우딩 펀딩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성공 이후로 자금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세 번째였습니다.
창업은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유니크하면서 진실한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 없이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요인이었습니다. 수익 모델이 전혀 없이 시작한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사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되면 나중에 자연히 비즈니스 모델이 생깁니다. 페이스북처럼 광고 시장이나 정보 서비스를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회사 중 일부는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품 시장에 맞춰 아주 빠른 성장을 보여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 수요에 추가해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가 아이디어였습니다. 우선 창업을 할 때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마켓이 나의 아이디어를 계속 바꾸게 만듭니다. 아이디어 변신은 다반사입니다. 빌 그로스는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을 인용하여 얼굴에 펀치 한 대를 얻어맞기 전에는 누구나 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한 개의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가 현실에서 한 대 얻어맞고는 급히 바꾼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실제로 첫 번째 제품에 반응하는 것은 실제로 얼굴에 펀치를 맞는 것과 같은 놀라움을 줍니다. 그 이후에 더 좋은 계획을 생각해내고 변화를 모색합니다. 다음으로 팀 및 실행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팀이 사실상 시장을 보고 자신들의 제품을 무엇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좋은 생각, 더 보완적인 팀이 있을 경우에 훨씬 더 시장에 적응하는 능력이 좋아지게 되고, 또 사업 성공에 가장 중요했던 바로 타이밍이 여기서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은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직 준비는 덜 되었지만 타이밍은 바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할 때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의 성공은 타이밍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놀라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2008년 8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에어비앤비가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와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이 실패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즉, 에어비앤비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은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휘청이고 있을 때이고,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분의 주택이나 방을 세를 내고 싶어 했고, 또 돈 없는 사람들이 방이나 주택을 임대하고자 했었습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2002년 2월에 설립되어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 시뮬러라는 신산업을 개척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글로벌 종합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2008년 8월에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10년 후인 2018년 2월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되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면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온 셀트리온은 케미칼 의약 분과 신약 개발, 유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등 차별적인 사업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성공 스토리는 서 회장의 미래에 대한 통찰과 집념, 도전과 뚝심이 있었습니다. 바이오와는 관련이 없는 상업공학과를 전공한 서정진 회장은 첫 직장인 삼성 전기를 떠나서 1985년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근무하다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을 만나면서 32살의 나이에 대우자동차의 임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시절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되면서
월급쟁이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약 3년 뒤 2002년 대우자동차의 옛 동료와 세운 회사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벤처하면 IT 붐을 떠올리던 시절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2013년부터 만료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이오 의약품 사업에 과감히 뛰어든 것입니다. 서정진은 셀트리온 회장이자 셀트리온 지주회사인 셀트리온 홀딩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셀트리온을 의약품 개발과 생산, 유통과 판매 모두를 직접 할 수 있는 글로벌 종합 바이오 제약 회사로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렘시마 SC 생산부터 직접 판매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34세의 대우자동차 임원이 된 서 회장은 잘나가는 셀러리맨이었지만은 바이오 산업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2002년 미래산업의 대세는 헬스케어란 확신 하나로 그는 셀트리온을 설립했습니다. 바이오 문외한이 아무도 못한 바이오 시뮬러 개발에 성공할 턱이 없다는 비아냥이 쏟아졌지만은 그는 버텼습니다. 서 회장은 2006년 렘시마 개발에 착수해서 4천억 원의 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연구 자금이 모자라 사채 시장을 전전했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끌어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는 엄해성 루머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어낼 기술력을 의심받아 자살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는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의 성공 신화를 쓴 것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이 일궈낸 캐거입니다. 서 회장은 남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에겐 바이오 산업의 무궁무진한 성장성이 보였다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20년 남짓한 기간에 셀트리온을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바이오 시밀러의 해외 판매를 목적으로 세워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선점도 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항체 바이오 시밀러 렘시마는 세계 70여 개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미국에 진출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청주 오창에 주력 공장을 둔 셀트리온이 2016년 회사 창립 14년 만에 바이오 복제약 렘시마의 미국 진출에 성공해서 단일 품목 1조 돌파가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15년 바이오 열풍의 주역이었던 한미약품이 연매출 1조 3천억 원으로 국내 제약업체 중에서 1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셀트리온의 성장력이 놀랍습니다. 이 때문에 셀러리맨 출신의 자수성가형 경영인인 서정진 회장의 기업가 정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미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 도전을 통해 신제품이나 기술 개발 등 혁신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인의 역량입니다. 서 회장의 실패를 무릅쓴 도전 정신이 셀트리온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모험심과 도전 정신이 실종된 채 매너리즘에 빠져 현실에 안주하며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향토 기업인들이 본받아야 할 덕목입니다. 국내 최초의 항체 복제약의 렘시마는 2016년 미국 FDA 즉 식품의약국의 품목 허가를 얻었습니다. FDA가 항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 판매 승인을 내준 것은 렘시마가 처음입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에 진입한 렘시마가 이 시장의 10%를 잠식하고 연간 2조 원 매출액을 올릴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유럽 매출액까지 포함하면 렘시마 단일 품목으로 글로벌 매출액이 최대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절염 치료제 렘시마는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와 같은 효능을 내지만은 가격은 30 내지 40% 쌉니다. 레미케이드는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약 12조 원 어치가 팔렸습니다.
관련 의약품의 미국 시장 규모만 약 20조 원, 10%만 차지해도 연 2조 원의 매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램시마의 승인 획득으로 셀트리온은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벤처기업으로 출발하는 셀트리온은 2016년 4월부터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서 회장은 국내에 드문 자수성가형 1조 자산가로 셀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종합제약사로 변모하려면 바이오시밀러와 케미칼 의약품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케미칼 의약품 생산을 위해서 2015년 셀트리온 제약 청주공장을 준공했고 에이저 치료제를 중심으로 시장성 있는 케미칼 의약품 제품 품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또 2015년부터 케미칼 개발팀을 신설해서 글로벌 케미칼 의약품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케미칼 의약품 시장은 1천조 원 규모로 세계 제약 시장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2019년 1월 기자간담회에서 케미칼 의약품 사업의 연구개발 비용 4조 원, 생산설비 1조 원 등 모두 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항체 바이오 의약품과 에이저 치료제 등 케미칼 의약품 전략 제품을 양날개로 삼아서 1,40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세계 제약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며 이미 작년 구부 능선을 넘어 올해 정상을 향해 마지막 도약을 앞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내놓은 셀트리온 글로벌 프로젝트의 첫 작품은 에이저 치료제 테믹시스입니다. 테믹시스는 기존 에이저 치료제보다 저렴한 가격과 두 가지 성분을 합성한 계량 신약이라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서 2019년 10월부터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셀트리온이 테믹시스에 이어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은 리네졸리드는 다양한 양성균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치료하는 항생제 복제약입니다. 또 국내 바이오 회사 아이큐어와 함께 치매 치료제인 도네페질 패치제 임상 3상을 진행하며 케미칼 의약품 제품군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에이저 계량 신약 테믹시스가 직판 체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정진은 자체 개발한 합성의약품 2종 이외에 9개의 제품의 판권을 새로 확보해서 미국 법인 셀트리온 USA를 통해서 직접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동안 바이오시밀러 여러 종을 개발했습니다. 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 특허 만료에 맞춰 내놓은 램시마는 국내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로 셀트리온의 글로벌 히트작입니다. 혈압암 치료제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시밀러 허주마도 개발했습니다. 램시마는 2016년 12월부터 미국, 트룩시마는 2017년 4월부터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대표는 기업가가 경제적 이윤 때문에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정진 대표는 헬스케어 부문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과 그에 따른 이윤이 따라올 거라는 예상을 확신했습니다. 막대한 이윤에 대한 기대와 예상 덕분에 주변에서 실패할 것이라는 비아냥을 잘 견디고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막대한 금액을 이 분야에서 투자했고 결국에는 성공했습니다. 혁신으로 얻은 막대한 이윤이야말로
기업가가 위험을 피하지 않고 위험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셀트리온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줌으로써 인류의 건강과 복지 정신 가치 실현이라는 사회적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처럼 시장에서 경쟁하며 영리를 추구하되 정부나 시민사회처럼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업가 정신의 강의의 의미에도 부합하는 점입니다. 2019년 7월 미국 경제지 포브스지가 발표한 한국 50대 부자 명단에 따르면 서정진 회장은 약 61억 달러의 재산을 지닌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서 재산이 32.7% 줄었으나 한국 부자 순위 3위를 유지했습니다. 1위는 141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지했고 2위는 김정주 NXC 대표이사가 올랐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2020년 5월 29일 기준으로 셀트리온 홀딩스 지분 95.51%, 셀트리온 스킨큐어 지분 69.66%,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 35.6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보유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 가치는 2020년 7월 7일 종가 기준 약 5조 833억 원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불과 20년 만에 셀트리온을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에 진입할 때부터 바이오 신약 개발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하곤 했는데 그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서 회장은 바이오 전공자가 아닙니다. 대우자동차에서 기획재무고문으로 일하다가 외환 위기 때 직장을 잃고 처음 바이오 산업에 눈을 떴습니다. 기존 바이오 신약 복제품인 바이오 시밀러를 사업 아이템으로 들고 나왔을 때만 해도 봉이 김성달이라는 비아냥을 듣곤 했습니다. 2019년 10월 다산 경영상 수상자 소감에서 그는 어떤 사업을 진출할 시에 직원들에게 세 가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즉 하고 싶나, 자신 있나, 꼭 하고 싶나를 묻고 하고 싶다 하는 사업에만 진출했는데 운 좋게 모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업은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 경영 시 직원 채용 문제와 직원 진급 문제, 물자 구매 시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 회장은 2000년 이후 새로 등장한 수조 원대 자산가이자 IT 쪽을 제외하면 우리 사회에서 보기 어려워진 자수성가형 기업가입니다. 그가 먼저 진출한 바이오 시밀러 사업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후속 주자로 뛰어들었을 만큼 성견 지명을 인정받았습니다. 셀트리온의 목표는 바이오 신약 개발을 통해서 세계 바이오 기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도 글로벌 제약 변방에서 중심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지금까지 보여준 도전과 성취는 기업가 정신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창업 성공이 드물어진 우리 시대에 특히 주목되는 성공 사례입니다. 서정진 회장은 회사는 소유하되 이익은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셀트리온 복지재단에 배당 수익을 전액 기부해서 인천과 충북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는 2020년 말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셀트리온 그룹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소 자주 하는 말로 꿈을 갖는 순간 열정이 샘솟고
생각과 몸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셀토리온 지주회사도 더욱 발전하여 세계적인 글로벌 바이오 제약 회사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이번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